다음 테이마는 경기도 만원 버스 국가가 손본다. 이 국토과 강력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광역버스 인파관리 방안 이런 테이마에서 수도권 광역버스 문제가 다루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진짜 해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불행히도 이제 이태원 참사가 네. 나면서 참 그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11월 7일인가요? 국가안전 시스템을 이제 점검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광역버스 인파관리 문제가 나왔고 그러면서 바로 그날 오후에 그 원희룡 장관 주재로 국토부와 이제 대광이 소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입니다. 거기 이제 경기도, 서울, 인천 그리고 이제 국토부 이렇게 이제 구성된 조직인데 거기에서 이제 광역버스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죠 바로. 이 문제는 사실 수도권 교통 문제의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주 근접이 되지 않아서 또 주택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실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하루에 한 50만 명 된다죠. 그리고 또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차 편수가 적고 또 타려는 사람들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입석으로 가게 돼요. 사고가 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남경필 지사 때도 처음으로 이제 2층 버스가 이제 공급이 되고 그 입석 그 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들을 이제 추진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뭐 대통령이 나섰으니까 이제 좀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더군다나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사회적 거리를 7월에 완화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 완화가 되면서 이제 이동량이 많아졌고 그 전까지는 이제 재택근무 뭐 등으로 인해서 버스 업계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제 오히려 버스 수요가 늘어나고 이용 수요가 늘어나고 또 유가가 또 높아지면서 자가용 출퇴근자들도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제 옮겨 타고 이러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7월 달에 이제 그 버스 입석 그 감소 방안 그걸 했었죠. 버스 이용 광역버스 이제 입석 대책 광역버스 입석 대책을 7월 달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점검을 이제 지난 11월 달에 한 거죠. 국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검토되고 있죠? 그럼 뭐 뻔하졌습니까? 기존에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콩나물 버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전세 버스를 뭐 공급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2층 버스를 뭐 갖다 놓는다든지, 뭐 이런 저런 것들을 했죠. 그리고 뭐 그 전기 버스를 증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새로 이제 뭐 좌석 예약제를 한다든지 중간에 뭐 배차한다든지 2층 버스 확대해서 공급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2층 버스 사회자님 2층 버스 자주 타시나요? 저 2층 버스 못 타봤어요. 못 타보셨어요? 네, 아직까지. 아 그러셨군요. 저는 요즘 몇 번 타봤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뭐 일반 버스 45명이면 이게 아마 70명 정도 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좀 이렇게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좀 불편할 거예요. 근데 출퇴근 시간이니까 어르신보다는 뭐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 확대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뭐 그런 이제 개념인데 그 핵심은 우리가 만원 버스 얘기가 지금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만원 버스에서 또 사실 압사 사고가 났었던 것도 뭐 제가 기억하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요번에 이제 비로소 알았던 거 아닙니까? 자, 1제곱미터당 전문가들은 네. 5명 이상이 되면 네.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원 버스를 조사해 보니까 만원 버스에 한 6.8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이태원 참사 때는 15명이 넘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 그 다음에 이 부가적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또 그 치료 뭐 무료로 해주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만원버스에서 뭐 압사 사고로 해서 그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오지 않더라도, 네. 압사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실질적으로 그런 우리가 끔찍한 일들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정신적 문제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네. 문제는 자, 버스는 네. 잘 보면 공공재지 않습니까? 근데 운영은 민간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 뭐 적잖을 리가 없는 네. 이거 뭐 그런 거라고 지금 일반인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적자는 국가에서 보존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버스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공공재 개념으로 점점 이제 도입이 돼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국토부는 준공영제 같은 것들 지금 좀 단계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그 저의 생각은 근본적인 문제는 네. 이게 공공재 부분에 대한 역할, 공공재 부분에 대한 기능, 공공재 부분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늘려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사회가 가진 숙제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네. 그 단지 예를 들어서 저기는 뭐 얼마 적자 났다. 그러면 뭐 이제 뭐 조사를 해야죠,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뭐 보존해주고 그러는 건데. 네. 그래서 그 보존을 더 받으려고 뭘 하겠습니까? 버스 업체들은 퀀텀이 로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러면 적자 나고 그러면 버스에서 팔아버리면 되는데, 적자 나는 회사라고 버스 막 파나요? 안 팔지 않습니까? 공공재라는 재원이 투입되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버스 업체 그 업주들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공을 떠받치는 사람들이다는 인식도 물론 가져야 되지만, 이 문제는 네. 보다 빠르게 공공재 부분으로 좀 더 역할이 확대돼야 된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공공재로 네. 성격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네. 네. 지금 이제 완전 공영재 공공재라는 개념으로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00% 다 이제 민간 그 버스 회사의 직원을 다 인수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단계적으로 이제 준공영제, 공영제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근데 이제 지금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네. 콩나물 버스, 입석 버스, 뭐 그다음에 대중교통 버스의 이제 정치성 이런 문제들이 계속 조금씩 이제 부족한 이유들이 결국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대안이 동시에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버스의 이제 수급, 버스의 아까 얘기한 증차, 그다음에 뭐 2층 버스 이런 수급을 제대로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하면 되는 문제고, 근데 버스만 공급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운전원 모집이 필요하거든요. 운전원, 기사.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기사인데, 네, 그렇죠. 운수 종사자들을 모집하는 것도 버스 노선 간에, 또 서울 버스와 경기도 버스 간에, 또 시내 버스와 마을 버스 간에 이게 계속 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버스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버스를 운행할 기사분들을 모집하는데 이게 계속 이제 더 좋은 노선으로 또 기사분들도 갈아타려고 하시거든요. 또 안전하고 또 보수도 더 많이 주고 편한 곳으로 옮겨지면 거기가 또 부족한 거죠. 그럼 거기 또 모집을 하고 그러면 또 옮기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의 공급도 되게 중요하지만 운전원을 또 양성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줘야 적시에 사실은 그 입석 버스 문제는 좀 해결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사실 완전 공영제 가기 전에도 우리가 뭐 인력 양성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유효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업계에서 또 노조, 운수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운수 종사자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이런 건데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왜냐하면 주 52시간 이 문제가 도입되고 나서 운전원들의 그 임금이 확 줄었어요. 이게 또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이제 일을 못해. 그러면 그거만큼 임금이 떨어져요. 그럼 운전원들이 뭘 하냐? 뭐 대리도 뛰고 뭐 이렇게 막 이직도 하고 이중일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잡한 문제가 같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지금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어요. 경기도 버스회사 아주 많은 부분이 사모펀드 소유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수원역이라든지 영남고속이라든지 화성운수라든지 그 MC 파트너스라는 그 사모펀드 소유다. 이거 충격이었거든요. 박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MC 파트너스가 2019년에 그 설립된 사모 투자 전문 회사죠. 근데 사모펀드는 좀 이렇게 느낌이 좀 음습하잖아. 뭐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죠. 사실은 그래. 그 시중에 그 필요한 투자 자금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투자하도록 그렇게 한 게 이제 사모 그 투자 이제 전문 회사 제도인데 이제 경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영 참여를 해서 그 회사 가치를 높여서 그 투자자들한테 이제 이익을 배당하는 그게 이제 사모펀드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버스 회사를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경영 참여를 하면서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뭐 차량 노선을 비수익 노선의 차량을 공급을 좀 줄인다던가, 그죠? 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차고지 같은 대형 부동산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상업자본주의 시간입니까?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그 차고지를 뭐 매각한다던가, 그래서 또 이익을 나눈다던가.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운수 종사원들이 이제 먼 차고지로 이동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어쨌든 뭐 경영을 투명하게 옛날에 이제 개인 회사 또는 주식회사 민간에서 개인 버스 회사에서 할 때보다 또 뭐 투명한 경영 공개를 해야 되니까 사모펀드는 뭐 투명한 또 경영이 또 보장된다라는 또 뭐 장점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까 얘기한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사모펀드가 갖는 수익성의 이 성격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는 예전보다 더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닐까. 부딪히는 거고.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우리가 이제 약간의 우려되는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는 이유는 자 최근에 사모펀드와 관련된 대형 사건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 MC 파트너스 이 회사 여기가 수원, 뭐 화성, 그 부천 이런데 뭐 80% 이상 아니면 어디는 40% 이상의 버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수원의 대표적인 것들이 수원역에 뭐 용남고속, 남양역에 화성운수, 뭐 수서역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대형 버스 회사들을 인수를 했어요 최근에. 자,
수원여객은 이제 수원여객 얘기를 하나 들면 4년 전에 200억의 횡령 사건이 나서 엄청난 그 뉴스가 되고 회자가 됐었죠. 네. 그렇죠. 그럼 뭐 간단해요. 그럼 사모펀드가 나쁜 거냐? 저는 그렇게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필요한 곳에 네. 투자자들을 모아서 뭐 자금을 뭐 대서 그 어떤 뭐 사회적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아니면 사회적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 이것을 어떻게 나쁘다고 합니까? 문제는 투자한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투자했으니까 좀 많이 받아야지 빨리 받아야지 이런 어떤 자본주의적 상업적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건 뭐 당연히 그것도 갖는 거죠. 그게 이제 부딪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최근에 수원역이나 용남고속 이런 데들은 차고지들을 팔았죠. 차고지들 팔았습니다. 차고지를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팔아서 통폐합시켰죠. 자 그러면 차고지를 팔았어. 네. 그럼 차고지가 이제 딴 데로 공영 차고지로도 가고 네. 딴 데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차고지들은 옛날 차고지들이에요. 이거 옛날 차고지들은 차고지가 있으면 거기가 서서히 개발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럼 또 그게 또 옮겨가잖아요. 네. 그럼 개발하기 전에 옛날에 아주 싸게 샀던 이 차고지는 값이 굉장히 비싸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 돈 남은 거를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 배당 많이 하는 거 뭐 나쁠 거 없죠. 자, 그러면 차고지가 먼 데로 가 다시.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운전원들이라든지 뭐 관리인들이라든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먼 곳으로 다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편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는 자 우리가 사모펀드를 우려하는 것은 이런 또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그 최근에 여러 가지 대형 사건들이 터졌듯이 이 투자자들을 울리는 이런 사건, 그 다음에 그 투자한 회사의 이런 이 위험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네. 공공재의 성격이기 때문에 관청이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좀 더 강력하게 여기에 하여튼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네. 예를 들면 자 사업 계획서 같은 거 냈을 때 어떤 상황 계획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들을 보고 노선 변경 관련돼서 제재라든지 이런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 감시하고 점검하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버스가 갖고 있는 또 사모펀드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버스 업계의 이 공공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시도 네네. 그래서 그 네네. 버스 회사의 소유주가 바뀔 때 이제 신고토록 하는 제도를 이용하고 대전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이 버스 회사 부채 비율이 높으면 그 펀드 사원들한테 이제 배당을 제한하는 뭐 이런 제도도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차고지 매각 문제도 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니까 네. 그 승인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그리고 애초에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투자를 네.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투자금 회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수익률에 대한 목표 수익률을 네. 어느 정도로 하고 그것을 배당 그 한계 내에서 배당을 한다든가 또는 배당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손실 보전금을 네. 이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주는데 그 손실 보전금을 배당한 만큼 그냥 상계하고 차감하고 준다든가 뭐 이런 그 제도를 보완해야 우리 버스가 갖고 있는 공공성을 유지하고 또 하면서도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투자자들의 그 수익도 좀 보장해주는 네. 그런 방향으로 좀 네, 점점 가야 되지 저기 않을까? 실장님, 네. 실장님 그 운수 관련 부서에서는 근무를 해보셨나요?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경제실장 하셨죠? 싸우지 마시고요. 교통국이 싸우지 싸우지 마시고 마시고 그냥 하실 말씀 하세요.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는 아니 교통국 협의. 협의. 교통국이 하죠 버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재석 네. 성향이 로 점점 가려면 그 공무원들의 역할과 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버스 회사들은 예전에 제가 이 관청들을 출입하고 그럴 때 보면 네.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일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2010년에 도지사 선거가 있었죠. 그때 김문수 도지사 아, 네. 한테 KD 운송그룹이라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버스 회사일 겁니다. 쪼개기 후원을 했습니다. 얼마를 했냐? 3억을 했는데 거기 저하고 3,000명들한테 10만 원씩 해가지고 3억을 후원했습니다. 선거 때 쪼개기로. 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나요? 아닙니다. 그 다 그래요? 보도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8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관청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다. 아니면 뭐 그러면 이렇게까지 후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이권인가? 이것은 공무원들이 똑바로 써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논의하고 있냐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이제 사모펀드의 그 버스 장악으로 해서 더 큰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막을 건가. 지금 그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공공재로서 시민의 발로서 이 버스가 좀 더 다가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공재적 시스템, 감시 시스템, 점검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이죠. 네. 공무원들이 좀 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 실장님 교통 버스 쪽에 근무하지 않으셔서 참 다행이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그 교통 쪽에 근무하는 네. 그 선배들 옛날에 예. 또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직접 공무원들한테도 사실은 이제 그런 로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는 그 되게 위험한 자리이다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이제 기피하는 자리였죠. 네. 그래서 그런 로비에 그냥 넘어가는 순간 이제 사실은 공무원 생활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네. 그런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사실은 이제 공정하게 하려고 이제 하려면 그런 로비로부터 사실 자유로워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꽤 오랫동안 그런 부분을 이제 학습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그 압력을 받거나 로비를 받거나 하는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또 유연하게 또 행정을 해야지 되는 네. 또 상황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자치단체 장이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이제 후원금을 받고 그러면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공무원들의 책임이 되게 중요하지만 네.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지금 제도 내에서는 네. 공무원들이 뭐 권한도 없고 그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네. 공공성을 높이는 일을 네. 뭐 의지만 갖고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제도화가 되게 필요한 거죠. 이 박신환 실장님은 경기도에서 9년 연속 후배들이 뽑은 가장 강직하고 닮고 싶은 선배로 뽑힌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박 부장님. 존경한다고요. 존경. 조금 전에 별로 안 좋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진짜로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2009년에 있었던 거였던 9년 연속 2009년. 돼요. 2009년 팩트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저에 대한 네. 조사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사회자님도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나오셔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모펀드 문제는 제가 이게 지적한 게 뭐냐면 2020년, 2021년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울 때 이제 이 버스 회사들을 인수한 좀 어떤 얄미운 좀 구석이 있고요.
또 일반 국민들 인식 속에는 이제 사모펀드 그러면 자꾸 이 먹튀가 떠오르단 말이죠. 수익이 있는 곳에 나타나고 조금이라도 이제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 매각하고 이저 추구 전략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되는 대목이 있고요. 그보다는 이제 앞서 그 희소식 거기에 좀 방점을 짓고 싶습니다. 이번에 정말 경기도 마을버스가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수원역에서 사당역까지 7,770번 버스, 수원에서 판교까지 1,000번 버스. 너무 사람이 많잖아요. 이 문제 좀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적겠습니다.